이런 식으로 스크린을 세우고 그냥 영화를 쏘는 거예요. 근데 무슨 영화를 쏘냐? 불법으로 아무거나 쏘는 건 아니고요. 합법적으로 쏘는데 그 영화 라이센스를 다 사요. 대신 막 10년이란 걸 사는 거죠. 미국에 가서. 10년이란 건 똑같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TV에도 다 방영됐고 비디오도 이제 더 이상 안 팔리고 DVD도 안 팔리고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그런 라이센스들. 하지만 걸작이었던 것들을 계속 사오게 돼요. 특히 어린이들을 위한 것들을 많이 사오게 돼요. 그런 것들을 아주 저렴하게 사와서 보여주기 시작하는 거죠. 그럼 돈은 어디서 나냐? 평균적으로 이런 데 한 3,000명 정도가 모인다고 보시면 돼요. 한 번 모일 때 한 3,000명. 최대로 모일 때 10,000명 정도가 모여요. 도시 쪽에서 모이면 이제 많이 모이게 되죠. 이런 사람들이 모이면은 이 사람들이 모였을 때 참 기뻐하는 사람이 두 종류가 있어요. 한 부류는 이 사람들을 잠재 고객으로 생각하는 회사들이에요. 특히 코카콜라라든지 이런 회사들. 그러니까 소득이 좀만 생기면 자기네 걸 살 수 있는 그런 회사들은 적극적으로 광고를 시작해요. 그래서 이 어린아이 보이죠? 왼쪽에 세 번째 그림. 코카콜라를 마구 나눠줍니다. 그럼 애들이 먹어보고 돈이 좀만 생기면 그걸 사 먹으려고 그래요. 코카콜라는 아주 좋은 프로모션장을 찾은 거죠. 코카콜라가 아주 적극적으로 후원해요. 그래서 보시면은 뭐 여기는 잘 안 나와 있는데 펜스를 두르게 되는데 펜스에 다 코카콜라를 하고요. 첫 번째 사진 제일 왼쪽에 보시면은 코카콜라 병 이런 걸 막 세워놔요. 저렇게 풍선처럼 해갖고 막 세워놓고 최선을 다해서 프로모션 하는 거죠. 여기 말고도 뭐 일반 생활용품과 관련된 멕시코의 업체들 같은 데에서 많이 이제 프로모션을 합니다. 그런 식으로 돈을 벌어요. 광고도 이제 중간중간 아니지만 시작할 때 끝날 때 광고도 많이 나오고 여기 보통 자리 잡으려고 뭐 오후 1시에 시작한다 그러면은 보통 막 오전 아니 새벽 7시, 6시 막 와서 기다려요. 자리 잡으려고. 그러니까 미리부터 코카콜라 이런 거 보여줄 수가 있는 거죠. 아주 일찍부터 뭐 10시간 전부터. 굉장히 뛰어난 근데 또 한 조직이 있어요. 이렇게 사람이 모이길 너무 간절히 바라는 조직이 NGO들이에요. 복지 서비스를 얘네가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하루에 기껏해봐 얘네 마을도 가까이 있지도 않고 떨어져 있으니까 기껏해 한 2개 정도의 마을밖에 의료 서비스를 못 제공하는데 얘네가 한 번에 한 10개 마을을 모은다는 거죠. 그러면 얘네는 그냥 한 자리에서 다 어차피 애들 일찍 와서 기다리고 있으니까 할 일도 없으니까 빵 하나 줄게 너 뭐 피 한번 먹자 걱정하지 마자 이런 식으로 계속 딜을 하게 되고요. 너무 좋아해요. 여기 복지단체들이 그래서 굉장히 많은 후원을 하게 됩니다. 심야팝에 자기가 찾아다니기 힘든데 모아주니까 알아서 되게 좋아하죠. 그래서 그러니까 시네팝을 가운데 두고 빈민층과 기업과 복지 서비스 조직이 딱딱 맞아서 떨어져는 비즈니스 모델을 이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성공 요인을 보면 이해관계를 만족시키는 비즈니스 모델이고요. 그리고 비즈니스 모델을 가능하게 하는 협상력도 있어요. 이분이 되게 어쨌든 뉴욕에서 좋은 대학에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영화 쪽에서 멕시코에서는 굉장히 높은 퀄리티를 지닌 사람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좀 발언권이 있고 여러 사람하고 접촉하고 협상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여겨볼 수 있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에어스크린 같은 이런 아주 중요한 기술들을 이제 자기네가 확보를 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이 기업의 이 비즈니스 모델을 굉장히 좋아해요. 결국에 저소득층에게 뭘 제공하려면 이 사람의 돈을 못 받으니까 딴 데 돈을 받아와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그냥 뺏어오는 게 아니라 진짜 뭔가를 주고서 받아올 수 있다면 가장 좋은 거거든요. 그래야지 계속 오래 가잖아요. 그 모델의 가장 좋은 형태 중에 하나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 설명드릴 부분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 아유, 너무 좋았습니다. 질문 있으시면은 마음껏 해주시죠. 없으신가요? 그러면 강의 잘 들었는데요. 여러 가지 케이스가 나라마다 있는데 예를 들어 사회적 기업 형태를 런칭을 한다고 봤을 때
그 런칭했을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봐야 되는 게 뭐 어느 나라든지 상관없이요. 제가 볼 땐 이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원래 기업에게 굉장히 요구되는 CSR이 doing well by doing good이거든요. 근데 지금 사회적 기업에게는 doing good by doing well이에요. 그러니까 좀 두 가지 목표는 항상 비전이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잘하기도 해야 되고, 잘한다는 게 이제 프로페셔널하게 비즈니스적으로 잘하기도 해야 되고, 사회적 가치도 충분히 만들어야 되는 두 가지의 목적이 있잖아요. 이거에 만들어지는 그 갈등들이 있어요. 그걸 명확하게 미리 정리를 해놔야 돼요. 근데 그것들이 특히 우리나라 너무 이제 갑자기 만들어지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많은 사회적 기업들은 이 두 가지의 밸런스를 거의 못 맞춘다고 보시면 돼요. 사회적 기업이 나타나면서 최초의 사회적 기업이 딱 생겨나면서 논의가 생겨나면서 한 게 더블 바텀 라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기업들이 이제 바텀 라인을 갖잖아요. 결산서를 딱 하면 제일 마지막에 얼마가 남았다 딱 이러고 끝나는데, 그걸로 대부분의 기업은 평가받지만 사회적 기업은 하나 더 있어요. 이제 좀 그건 다른 이제 제 그 강의 안에 있는데 SOR이라는 걸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사회적 가치가 얼마나 산출됐는가라는 거를 측정을 해요. 근데 그게 또 하나의 바텀라인을 결정하기 때문에 더블 바텀라인이라고 하는데, 둘 다 중요하거든요, 사회적 기업에게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우리의 비즈니스 모델 밸류 체인 안에서 어떻게 둘 다 포기하지 않고 잘 설정할 수 있느냐, 갈등을 미리 예측하고 그 비즈니스 모델을 설정할 수 있는데, 대부분 실패하는 조직은 그걸 거의 설정하지 않았다고 보시면 돼요. 왜냐면 아까 보셨듯이 분명히 힘들다니까요. 이게 그냥 내가 나쁘게 살기로 작정하고 기업을 해도 성공하기 힘든 판에, 착하게 살기로 작정하고 사회적 기업을 한다, 성공하기 더 힘들죠, 사실.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미리미리 준비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 그래서 반드시 발생하거든요, 갈등이. 그걸 조율할 생각을 미리 하고 있어야 돼요, 자기 스스로, 사회적 기업가 스스로가. 또 질문 있으신가요? 제가 몇 가지 예. 질문 드릴게요. 일단 그러면은 뭐